안녕하세요. 알고 치면 더 재밌는 당구TV 방수 조화 언저리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구독자 행님들이든 입문자분들이든 전자분들이든 실전의 리버스 형태의 모양을 쳐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일 때 막상 어떤 회전력으로 어떤 스피드로 쳐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리버스를 이용해서 1득점을 할 건데요. 회전력 하나만으로 상중하를 이용해서 이적구가 있는 위치를 적당하게 일적구의 두께를 바꾸지 않고 맞추는 거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득점하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형님들,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일단 오늘의 배치를 한번 알고 가야겠죠. 오늘의 배치 1적구는 자, 수가 있는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하나, 둘, 세 칸에 반칸, 단쿠션으로 반칸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구 빨간색은 같은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에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어요. 내공 하얀색은 코너에서 이제 한 칸, 장쿠션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일적구 노란색보다 공 반 개가량 이렇게 옆으로 딱 직선 상태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요 배치를 근데 왜 리버스를 치느냐? 자, 뒤돌려치기 형태의 라인은 있는데 치면은 일적구가 빨간색한테 뻔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내공만으로 돌려서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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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오게 쳐보겠습니다. 뒤돌려치기 형태로 요렇게. 자, 내공은 이적구가 맞는 위치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나마나 키스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공을 부딪혀서 뒤돌리기 형태로 보내려면 일적구의 안쪽을 맞춰서 그런 형태로 보내서 리버스 형태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공의 바깥쪽을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을 맞아서 리버스 형태로 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라인대로 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력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쳐야지만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이런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오늘 딱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의 오른쪽 면을 쳤기 때문에 키스는 완전히 뭐 빠지죠. 굿샷. 동일한 비슷한 두께로 동일한 스피드로 똑같이 치되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만 바꿀 겁니다. 자, 이적구 빨간색이 센터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중앙 지점에 있을 때는 대각선 상단을 쓸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이적구 빨간색이 한 칸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중상단의 끝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은 다 많은 쪽으로 끝을 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칸 더 내려온다. 그러면 옆단만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칸 더 내려온다. 그러면 중하단의 제일 끝을 칠 겁니다. 이렇게 회전력만으로 이 구간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이 속도에 영향이 좀 있겠죠. 이 공을 치면 부딪히고 나서 내수구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서 부드럽게 도달합니다. 근데 이거를 천천히 부드럽게 쳤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껍게 쳐서 일적구한테 힘이 뺏기고 반발 이후에 회전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 공을 좀 활발하게 친 겁니다. 공이 느리게 다녔을 뿐이지. 그러면 그 속도를 보자면 저 언저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쳤냐면 여기에서 빈 쿠션으로 대전을 이렇게 돌릴 겁니다. 돌리는데 다 돌아가는 정도의 속도는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을 가는 방향을 주고 이렇게 쳐서 1, 2, 3, 4, 5, 6, 7까지 맞는 정도의 힘은 제가 썼어요. 시타를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이적구 빨간색이 이렇게 센터 쪽에 있으면 대각선 상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각선 상단이냐? 이쪽에 분리돼서 이렇게 뒤돌리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쳐서 45도 형태로 어딘가에 부딪히겠죠? 그 이후에 각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코너 언저리로 가는 각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회전을 줘서 치는 거니까 그 각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코너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생각보다 짧은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쿠션 맞고 이렇게 입사각인데 우리가 상단을 이용해서 원쿠션 이후에 회전력으로 다 해결할 거예요. 맞고 가다가 살짝 위에서 각도가 길어져서 맞추는 구간이 되는 거죠. 결론은 얇게만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일적구를 얇게 쳐서 일적구가 장쿠션 방향으로만 가지 않게끔 치면 결론은 반두께 이상 치게 되는 거고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 회전력도 더 높일 수 있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요 구간만 신경 써서 원쿠션 이후에 가면서 밀려서 각도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각선 높은 당점으로 생각보다 탄력 있게 친다. 자, 생각보다 탄력 있게 쳐서 원쿠션 이후의 각도를 살짝 이렇게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굿샷. 이적구가 센터에 있을 때 맞추는 요령 이제 아셨습니다. 그럼 이게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적구가 이렇게 한 칸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께를 바꿀까요? 더 두껍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립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회전력만 조절합니다. 회전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상단 끝에서 중상단 끝을 친다. 다른 건 다 동일하게 치는 거죠. 옆단에서 살짝 높은 구간. 자, 옆단에서 살짝 높은 구간을 쳤어요. 지금 두께가 약간 얇게 맞았지만 이건 확률적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이쪽 형태로 간다. 자, 이제 중상단 지점에서 이적구가 옆단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해결법이 있어도 이제 이게 연습되고 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전만 바꾸고 동일하게 친다. 옆단만 딱 주고. 자, 회전만 바꾸고 동일하게 친다. 그러면 이제 이 회전력으로 이제 저쪽 언저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이제 한 칸 더 내려갔습니다. 이 공은 당연히 대회전 쳐야죠. 근데 오늘 중요한 요점은 리버스를 칠 때 회전력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은 당연히 부딪히고 난 이후에 끌림이 있지 않으면 다 넘쳐서 새겠죠. 그래서 이 공은 옆단보다 중하단의 대각선 당점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이제는 오히려 끌리지 않으면 넘치니까 중하단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동일하게. 자, 하단성으로 좀 끌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넘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굿샷. 자, 리버스를 회전력만으로 센터부터 저쪽 코너 가까운 곳까지 이적구가 위치했을 때 치는 방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요 배치를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요 배치를 딱 보시죠. 이제는 뭐 뒤돌리기 대전치기에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난구성 공이 되었는데 얘를 쳐서 리버스 형태로 구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왔을 때, 자, 이적구 모양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같은 방법을 치지만 이제 옆단 내지 중상단의 당점은 다 넘쳐서 요렇게 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요럴 때는 이제 두께를 세밀하게 써서 키스를 내기보다는 같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력으로 요쪽으로 오는 회전력을 이제 알았으니까 요걸 치면은 맞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럼 결론은 요거는 중하단의 당점으로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든 형식을 갖춰서 조금 더 확률 높게 치자. 그러면 중단보다는 중하단이 유리하다.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된다. 자, 중하단성으로 치면 저런 형태로 갔어요. 오, 나이스 샷. 자, 요 모양을 보면은 상단도 아니고 이제 하단도 아니죠. 그럼 요 구간은 결론은 이제 옆단성으로만 치면 절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께의 변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자, 요 구간은 옆단인 거예요. 공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나이스. 자, 이 모양을 만약에 리버스 형태로 친다. 그러면 오늘의 방법으로 치면 일적구가 다 요렇게 언저리로 갔다는 거죠. 그럼 키스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염습이 좀 돼 있다면 이 공을 더 두껍게 치고 부딪히고 난 이후에 가면서 많이 휘도록 훨씬 더 상단력을 더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저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존 두께보다 더 두껍게 치면서 원쿠션에서 투쿠션 갈 때 더 상단력이 많이 이용되도록 쳐서 상단력이 더 많이 이용되면 이렇게 득점 되겠죠? 굿샷. 오늘 내용을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배치를 세웠습니다. 실전에 이 배치가 섰을 때 리버스 형태로 깊숙이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깊숙이 넣으려고 하니까 얘를 부딪혀서 얇게 치면 이렇게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조금 두꺼워도 이렇게 맞았다가 나오는데 내공이랑 두께가 얇기 때문에 속도가 같아서 여기서도 키스가 납니다. 그럼 두껍게 쳐놓고 간 이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하프라인을 잡아요. 대충 하프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40에 20 이쪽 언저리인데 이쪽 언저리에 보내고 난 이후에 절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도
정확하게 라인대로 오면 이렇게 와서 투크로 맞을 수도 있고, 잘 와도 이렇게 빠질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 친 상태에서 오면서 살짝 변질돼서 오면, 깊이 들어오면 이렇게 걸리고, 조금 덜 들어오면 이렇게 맞겠죠. 오늘의 모든 걸 종합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저리는 원쿠션 이후에 살짝 앞으로 밀림을 이용해서 확률을 좀 높일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걸 종합해서 치는 거예요. 하프라인 언저리로 가는 두께를 잡고, 키스는 이제 확실히 배제되죠. 그리고 상단력을 살짝 이용해서, 상단력을 살짝 이용해서 이러면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되겠죠. 굿샷. 오늘 구독자님들이랑 저 언저리랑 리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막상 이 공을 치면 고점자 형님들이 야, 점수 너무 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단력을 이용해서 공의 변질을 이용해서 득점되는 거, 요것만 염수를 많이 해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회전력으로 다 해결되니까, 꼭 대회전 속도로 친다는 거, 내 공에 힘이 뺏길 뿐이지 천천히 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저 언저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